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3개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사 윤중천 씨가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의 별장에 들러 수차례 접대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을 지금 강타한 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 씨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를 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네.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를 했다는 게 보도의 여지였는데요. 당시 네.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히 이 뉴스를 보도한 주인공이죠.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 지금 전화로 잠깐 만나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잠깐 하어영 기자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어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일단 자고 일어나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이요? 이런 거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죠. 네. 스폰서였던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네. 받았다라는 그 윤중천 씨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어허. 진술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쭤보신 그 질문에 조금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네네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좀 많이 가 있으신데요. 네. 이것보다는 검찰이 윤중천 씨의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구조,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드리고 싶어서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윤중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 가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고요, 첫째. 그럼 이 여기서 좀 진술은 정정을 해야 할 것이요. 예. 성접대를 받았느냐라는 진술에서 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접대. 예. 자, 근데 그러면 정확히 해야 윤중천 할 것 같아서요. 네네네. 윤중천 씨가 이 진술을 한 건 작년에 김학의에 대한 어떤 재수사가 이루어질 때인가 진술을 했다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또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윤중천 씨가 먼저 이렇다라고 해서 과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지난해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음흠.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13년도 당시에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돼 있던 자료, 네. 이 자료 안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을 했고요. 어허.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윤중천이 이러저러하다, 예. 수차례 접대를 했다, 별장에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1차 수사 때 이미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수사 기록에 있었고 그걸 검찰 네네.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기록을 통해서 발견을 해서 네. 그 윤중천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런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예. 첫째. 자, 그래서 그럼 네.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걸 확보를 해서 검찰에 넘긴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대검 소속인 건 맞습니다. 네. 아마 의아하실 텐데 과거사위원회와 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대신해서 조사해주는 조직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대검찰청 조직이긴 하고요. 네네네. 이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에 일단을 넘겼고 네. 여기서 이제 검찰에 넘긴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넘겨받은 검찰은 일체 손도 안 대고 그냥 덮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덮었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확실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윤 총장과 관련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요. 네. 별다른 조사 없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네. 그냥 넘어갔다. 네네. 자, 그러면 기사를 쓰시기 전에 네네. 이에 대한 어떤 설명의 어떤 설명 내지 해명을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그리고,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일체 언급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중천 씨와 윤 총장의 관계 이거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위 조사단이나 김학의 사건 수사단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 꾸려진 검찰 내 수사단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수사단 또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윤중천 씨가 면담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내용에서 네. 여러 채널이라 함은 예.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위 조사단 그리고 검찰 수사단 예. 포함해서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네네. 진상조사단에서 일단 확인을 해서 네. 이걸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로 넘겼고 네.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다시 검찰 당시 수사단으로 넘긴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네네. 그런데 지금 대검의 해명에 따르면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검찰의 공식 해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공식 해명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요. 네.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이니까 언급이 없었다. 예, 지금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어서 네.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의아한 게 네.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원회, 검찰 수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구두로 넘어간 게 아니라 문서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 문서를 확인하면 넘어갔고요.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검찰의 입장이 하나 더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20일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 하나 있었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제 새벽에 아주 밤늦게 자정쯤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는 검찰총장은 윤모 씨와 전혀 면식이 없다.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 네.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민정수석 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 등으로 해서 말하자면요. 그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진술 부분, 그러니까 진술을 덮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 정말 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있었어요. 네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보도는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 보도의 그 내용의 핵심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검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범주는 다른 말씀입니다만 검찰 입장이 있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이제 그 제한적으로밖에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애초에 이 정보를 입수한 경위, 그다음에 취재 경로, 확인 경로를 밝혀줄 수 있습니까? 저도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실제로 취재 과정을 수상하게 말씀드리는 게 네. 진실이 뭐냐라고 알고 싶어하는 이 청취자들이나 독자분들을 위한 저의 의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 총장이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추후 문제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한겨레 20일에서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고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확인한 과정은 진행자분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단순한 한 사람의 제보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그 3명 이상의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거였어서 크로스 체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다만 내용을 이제 제보자가 누구냐 여기서 등장하는 네. 그 익명의 딥스롯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검찰 입장에서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그것까지 제가 질문은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취재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당연히 알고 다음에 있고요. 기회에 닿으면요. 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뵙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한겨레 신문 본지에 실린 기사를 지금 토대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영 네네. 기자는 한겨레 20일 소속 아닙니까? 자, 주간지. 한겨레 신문 안에 이 한겨레 20일 부서가 알겠습니다. 있어서요.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러면 한겨레 20일에 이 내용이 실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 말고 더 추가로 지금 담겨 있는 내용이 있나요? 한겨레 20일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가 되냐면요. 네. 그 윤중천의 진술이 네. 혹시 봐주기가 아니었느냐
라는 네.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자세한 내용의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네, 후속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네. 사실은 이제 신문 지면이나 온라인보다 20일에 좀 더 풍부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 계획도 있습니까? 후속 보도 계획은 당연히 있고요. 다만 예. 후속 보도 할 거리가 있느냐, 후속 보도를 할 것이냐조차도 예. 지금은 예민한 상황이네요.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보도를 할 계획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세계 진행하다가 지금 긴급히 하어영 기자와의 잠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같은 기자로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곽우신 기자? 네, 저는 어쨌든 앞으로 추이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이전에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자리에 올라갈 때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검증 네네.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게 넘어갔는지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해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게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한겨레의 보도가 맞다고 전제를 한다면 여기서 갈라지는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검증 문제도 있겠고, 그러면 지난해 있었던 그 재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이거 부실 그렇죠. 재수사 아니었는가, 네.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는가라는 이야기 이제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고, 윤석열 총장의 그렇다면 그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자리에 얼마나 공고한 것인가, 이것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좀 또 여파도 있을 것이니까.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지켜보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KBC 푸르니님은 충격이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5879님은 윤석열 총장의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5879님은 김학의 사건이 왜 지지부진했는지 답이 나올 것 같다.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한국당이 본래 10일 내일 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네네. 이번 주 초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취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후문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의 좀 급 결정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허. 박맹우 사무총장의 명의로 당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9일 날 한글날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대규모 집회를 2번이나 하게 되면 세 예. 대결하고 이런데 좀 불리하다는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됩니다. 또 10일날 취소를 한 대신에 9일날 이제 의원들은 개별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예. 당 지도부도 그날 집회에 같이 태극기 흔들고 구호 외치는 게 찍혔죠. 아무튼 뭐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난 3일에 한국당에서 주최했던 대규모 집회가 물론 인원은 많이 모았습니다만 잡음이 좀 있었죠. 그 전에도 특히 뭐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도당 협의에 좀 동원 논란 뭐 네, 몇백 명씩 있었고 보도도 나왔고요. 네, 또 현장에서 또 지지자들의 항의도 있었죠. 왜 지도부가 이렇게 모아놓고 일찍 가느냐 연설만 끝나고. 이건 저희가 비컨 뉴스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타 보수 단체와의 집회와의 또 갈등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청와대 앞에서의 폭력 사태도 있었죠. 아무튼 네네. 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계속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하고 200만, 300만 하면서 세대결 구도도 부담스러운데 자칫 꺾이게 되면 또 내상도 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한국당이 주최를 해도 스포트라이트 좀 분산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좀 아무래도 당원 그 협의회에서 좀 올라오게 되면은 이동 수단이라든가 식비 등에도 재정적인 부담도 생길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또 광장 정치에 너무 매몰되면서 의회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도 있는 등등을 뭐 이렇게 고려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한 발 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계속 하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국당 공식 입장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맹호 사무총장은 이제 원칙은 조국 파면 그리고 범법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는 거고 네. 갑작스러운 집회 취소에 좀 아쉬워하는 의원들과 지지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다음 주 19일 집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긴급 인터뷰 때문에 뉴스 세계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